안녕하십니까. 데일리튜브의 DM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17 버전에 대한 변경된 걸 한번 쭉 훑고 지나가 보자고요. 자, 우선 미디어는 그닥 그렇게 볼 게 없고요. 중요한 거, 우리가 쓸만한 것만 보자고요. 일단은 요 컷 페이지 보면은 컷 페이지에서 이제 트랜지션이라든가 타이틀, 이펙트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스펙트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컨트롤러, 이제 스피드 키보드라 그러죠. 그게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생겼고요. 이게 또 휠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셰프트, 셰프 에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보조 가이드인데요. 이게 보면은 요 위에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여기 가이드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에디트 탭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컷 페이지에서 일단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휠로 하다 보니까 타이틀이라든가 센터 이런 점들을 잡아서 뭔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앤드 필름, 소셜 미디어, 이거는 쉐이프, 에어 가이드 해갖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이게 컷 페이지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여기 화살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 화살표가. 여기 보면은 여기 화살표가 딱 생겼죠. 그게 보면은 여기 딱 커팅 되는 지점 있죠? 여기. 이 지점에 이렇게 딱 오면은 여기 화살표가 이게 깜빡깜빡거려요, 이게. 그죠? 깜빡깜빡.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변경됐다면 변경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컷 페이지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에디트. 에디트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은, 우선 이쪽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탭이 여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게 메타데이터 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같은 메타데이터를 보려면은, 여기서, 여기 메타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잘 안 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사각형, 요 사각형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게 메타데이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딱. 보통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게 칸이 좁으니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딱 닫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적어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조금 넓힐게요.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소팅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소팅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타임 코드, 카메라, 데이트 타임 해갖고 쭉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쭉 오른쪽 여기 인스펙터 있죠. 인스펙터를 딱 눌러서 오른쪽에 파일을 누르면은 여기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 이름들도 우리가 원래 파일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속성을 조금 바꾸는 게 되겠죠.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미지를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사진을 해야 되나? 사진 같은 걸 요런 걸 한 요 정도 이렇게 끌어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서 넣을 수 있게 여기에 원래는 딱 누르면은 요 메뉴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디비주얼 프레임 해가지고 그 프레임이 있는데 그거는 무료에서는 현재 없고요. 지원을 안 하고 유료에서는 그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뭉쳐서 오는 게 한편은 좋은데 한편은 이게 하나씩 쓰고 싶을 때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지원을 하고 각 영상 프레임에서 그걸 뽑아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우선 일단은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올렸죠. 여기 이제 이펙트 라이브러리, 이펙트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이제 트랜지션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미리 보기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다 미리 보기가 된다라는 거. 이 미리 보기는 지금 현재 여기 타이틀 같은 이런 타이틀에서 텍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조금 확대를 할게요. 텍스트를 가지고 왔을 때
폰트도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고, 이 아주 해자스런 아주 좋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대신에 이제 사양은 조금 잡아먹겠죠. 얘네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전에는 없던, 예를 들자면 이제 이펙터.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이펙트를 갖다가 넣었어요. 넣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그런 것 갖다가 다 이제 건들 수 있고, 퓨전에서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돼서 아주 좋아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는 이제 유료라는 거겠죠. 예. 그거는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픈FX. 오픈FX는 기존의 거는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리졸브 FX 키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넣어줄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퓨전에서 크로마키 있죠. 그 작업할 때 쓰던 거거든요. 이거는. 자,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서 제가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요런 크로마키, 요런 영상 갖다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요. 고양이가 피아노 치는 건데,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무료로 검색하면 나와요. 3D 키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딱 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FX라고 떴죠. 그럼 저는 지금 이제 FX에 불이 들어와 있죠. 대부분이 여기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갖다가 여기 이펙트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이게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여기 오픈 FX 얘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딱 그어져요. 자, 됐죠. 이 크로마키가 그냥 이제는 퓨전에서 안 하고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게, 크로마키 뿐만 아니라 뭐 알파메트라든가 루마키라든가 HSA 키어 이런 거 갖다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테두리가 조금 애매하게 남았죠? 그거는 좀 조절하면 되는데, 디스피어 해가지고 딱 눌러주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돼요. 물론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조정을 좀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뭐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엄청 괜찮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되게 좋아졌어요. 일단 얘를 또 지우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편집을 막 해요. 편집을 막 해요. 컷 편집을 막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진을 프리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L키를 딱 누르면 이렇게 빨리 가요. L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2배, 얘도 생겼어요. 4배, 8배, 이렇게 수동으로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편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플레이백 있죠. 플레이백에, 여기 보면, 패스트 리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축키는 없어요. 근데 지정은 나중에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패스트 리뷰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클립 길이에 따라서 재생 속도가 달라져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은, 빨리 가죠? 더 빨리 가죠? 여기서 또 천천히 갈 거예요. 그죠? 천천히 가죠? 또 여기서는 또 더 빨리 갈 거라고요. 이게 쫙 빨리 가죠. 그러니까 이게, 클립 길이에 따라서 이게 재생 속도를 이제 다르게 하는, 그런 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프리뷰라든가 아니면 검토, 그런 단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일일이 JKL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막 확인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괜찮은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효과를 막 넣다 보면은, 여기를 조금 당길게요. 예, 효과를 막 넣다 보면은,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효과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효과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효과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줌이랑, 뭐 줌만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일단 키프레임 찍고, 뭐, 요 정도에서, 요렇게, 또 요 정도에서, 뭐, 요렇게, 요 정도에서, 뭐, 다시 닦게, 다시 여기 와서, 1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만 줬으니까는, 이렇게 지금 효과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만 줬으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별 부담 없이 이렇게 돌아가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퓨전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오픈FX라든가 이런 FX 이런 거 막 넣으면 여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얘를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여기 위를 보면은 렌더 인 플레이스 해가지고 있어요. 발음은 조금 그런데 일단은 얘를 딱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게 이제 포맷이 킥타임이 되겠는데 이거는 별로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렌더를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렌더를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할 위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응답 웃음 뜨는데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저는 여기 렌더 인 플레이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 폴더에다가 일단은 선택해서 넣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렌더 스피드가 초당 이제 스피드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렌더링이 쭉 되고 있어요. 쭉 되고 이제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전혀 변화가 없죠. 그죠? 근데 효과는 들어갔죠. 이거 이제 일시적으로 얘를 이제 렌더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좀 복잡한 거 이렇게 효과를 많이 줄 경우에는 그 구간이 되게 좀 버벅거리잖아요. 그 구간만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좀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또 좀 조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렌더 인 플레이스 바로 밑에 보면은 디컴포지트 to original 있죠. 요걸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다시 비디오로 가보면은 이제 변경되어 있죠. 자, 이 기능이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좀 수동으로 이걸 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타임라인을 따로 뽑아가지고 렌더링해서 집어넣고 그랬었거든요. 조금 복잡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확대 축소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대 축소를 어떻게 해요? 이제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한 요 정도 와갖고 있어요. 이 바가. 뭐, 가다 보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갖다 확대 축소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확대하면은 여기 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옮겨가지고 여기서 또 확대해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이 마우스 커서 있죠? 이 마우스 커서 위치에 따라서 확대 축소 포인트를 갖다가 잡아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보는 거니까 뷰에 있겠죠? 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줌 있고 줌 어라운드 마우스 포인트 있죠. 자, 얘를 딱 눌러보세요. 얘를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 활성화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요 포인트를 확대하고 싶다 하면 마우스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Alt를 누르고 확대를 딱 하면은 자,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얘를 요 앞으로 당겨 놓고요. 앞으로 당겨 놓고 좀 와서 요 부분을 확대를 해 볼게요. 하면은 자, 마우스 포인트에서 확대가 되죠. 요 부분에 요렇게. 그죠? 자, 요 부분을 내가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휠을 돌리면은 이게 확대 축소가 되죠. 이 기능이 생각보다 편한데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편해졌다는 거, 예, 그것도 한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뭐 에디트 쪽은 변경점들이 저는 솔직히 더 이상 못 찾았어요. 뭐 여기 이제 UI가 좀 바뀐 거 뭐 그런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많이는 못 찾았어요. 자, 이제 퓨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퓨전이 또 상당히 또 괜찮아졌어요. 퓨전에 보면 여기 이제 바가 쭉 있죠. 툴바가. 이 툴바를 우리가 이제 우리 임의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선은 여기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딱 켜주고요. 툴바에 보면 툴 있죠, 툴. 여기가 툴바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뭐 3D면 3D 뭐 쭉 해갖고 이제 툴바 얘네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걸 만약에 내가 안 쓰고 난 내 임의대로 내가 자주 쓰는 게 따로 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디폴트 해갖고 밑에 아무것도 없죠. 자, 커스터마이즈에서 크리에이트 툴바 해갖고 딱 눌러주시면은 이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툴 해가지고 그냥 넣을게요. 오케이 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 툴로 지금 되어 있죠. 디폴트 툴, 이게 툴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 현재 얘를 갖다가 만약에 끌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여기 보면 리무브 있죠. 리무브 해갖고 딱 하면 얘가 없어져요.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져요. 스포트라이트 없어졌죠. 자, 카메라 없어졌죠. 쭉쭉 없어요. 본인이 안 쓰는 거는. 본인이 안 쓰는 건 없애고 이제 본인이 뭔가를 갖다가 만들고 싶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내가 그로우를 쓴다 나는. 그럼 그로우를 갖다 여기다가 딱 끌어다가 딱 놓으면 돼요. 소프트 그로우 뭐 이렇게 딱 내가 많이 쓰는 거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딱 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디폴트 또 누르면 이렇게 돌아와요. 일단은 여기서 되게 좀 뭐 좋아졌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손에 익어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는 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생겼다는 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쉐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모션 그래픽 같은 거 하잖아요. 모션 그래픽 같은 걸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 R 렌더 있죠. R 렌더가 일단 제일 마지막으로 일단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얘하고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머지를 해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머지로 안 붙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여기 뭐 필요한 것들이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는 뭐 스타를 또 많이 썼더라고, 사람들이. 예, 스타를 쓰고, 그리고 뭐 렉탱글 이렇게 쓰고. 여기 보면 이제 렉탱글이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이게 베이스가 될 거고, 이게 위에 올라가는 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사각형이고.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은 S머지라고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딱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S렌더 딱 하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얘도 흰색이고 얘도 흰색이잖아요. 그죠? 얘는 얘 나름대로 이렇게 스타일에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뭐 조정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얘도 똑같아요. 얘도 여기서 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타일에서 컬러를 뭐 이런 색깔로 이렇게 딱 바꾸면 이렇게 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컨트롤에서 뭐 포인트 개수라든가 뭐 뎁스라든가 이런 거 위드스 이런 거 딱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솔리드를 딱 끄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이건 선 두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포지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려지는 거 뭐 애니메이션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옵셋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상하 이렇게 다 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모션 그래픽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퓨전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퓨전에서 아주 획기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를 갖다가 전체를 이제 다 지우고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타임라인도 지우자고 일단은 타임라인도 지우고 뭐 일단 타임라인이 없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생성이 안 되어 있겠죠.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퓨전에서 그냥 퓨전을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끌어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디어 아웃풋이 자동으로 생겨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미디어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생기고 에디트 탭에 가서 보면은 이게 자 퓨전 컴포지션이 이제 자동으로 생겼죠. 저는 이게 별로 안 좋네요. 이게 얘를 꺼야겠다. 퓨전 컴포지션이 자동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제 퓨전에서 퓨전 탭에서 바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뭐 모션 그래픽이라든가 글자 움직이는 거라든가 그리고 퓨전에서 이제 그림도 동영상도 이렇게 다 불러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퓨전도 이제 그런 업데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모양 있죠? 스피커 모양이 있길래 저는 소리가 다 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딱 갖다 놓고 얘를 퓨전을 이렇게 가면은 예전에 이게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는구나 해서 이제 했더니 여전히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건 지금 이제 아이콘만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키프레임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 미디어 있죠? 여기서 오디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없죠? 여기 보면은
안 나오잖아요. 오디오가. 이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나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소리가 안 나요. 무료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또 크게 변화된 게 뭐가 있냐면은 요 퓨전 탭에서 요 탭 있죠. 요 탭. 이 탭이 지금 이제 수평으로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도 이렇게 버티칼로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워크스페이스 있죠? 얘를 조금 당길게요. 나중에 좁아질 거니까. 워크스페이스를 눌러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 갔나? UI 프리셋 있죠? UI 프리셋에 퓨전 프리셋. 여기 보면 디폴트, 레프트, 미드 이게 있어요. 그다음에 레프트 딱 하면은 이렇게 딱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이게 위아래로 이제 뭐가 바뀌겠죠? 이렇게 길게 쓰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편하신 분들은.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미드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가고요. 오른쪽이라보단 중간이죠, 중간. 이쪽에 이제 인스펙트하고 얘네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기본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디폴트 하면 또 이렇게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요. 이렇게 이제 뭐 요 위치 옮기는 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퓨전에서는 뭐 요 정도로 됐고요. 자, 이제는 페어라이트. 페어라이트를 한번 보자고요. 페어라이트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버스라든가 뭐 그런 것만 좀 확인을 하자고요. 일단 워크스페이스에서 보면은 페어라이트죠. 페어라이트에서 보면은 버스 포맷이라고 있어요. 버스 포맷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버스가 크게 인이 있고 아웃이 있어요. 버스가. 근데 이제 얘를 갖다 여기서 스테레오 뭐 LRC, LCR 뭐 5.0, 뭐 5.1, 6.1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 채널이 6개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능동적이고 그리고 또 능률적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조금은 유연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보면은 그 피크 치는 거 있죠. 요런 거 갖다가 또 검출을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얘인데, 이거는 이제 트레지언트 디텍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얘가 생겼어요. 얘를 딱 누르면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여기 밑에 얘가 보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음압이 이렇게 꾸준히 가는 데는 이제 줄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음압이 변한다든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디오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쓸 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일단 기능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좀 좋아해야 할 만한 게 또 생겼어요. 뭐냐면 더빙을 하잖아요. 더빙을 하면은 이 조그마한 화면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이거 크게 보려면 컨트롤 F를 눌러서 이렇게 크게 봤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뭐 조정을 또 하려면은 이스케이프를 누르고 또 조정하고 그래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가 이거 밖으로 탁 나와요. 엄청 커졌죠. 이거는 얘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쭉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팝업으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모니터가 하나일 때는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듀얼 모니터일 경우에는 한쪽 모니터에 풀 화면으로 얘를 켜놓고 더빙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더빙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를 누르면 이게 또 쏙 들어가거든요. 더빙 작업을 하다 보면은 믹서를 좀 만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믹서를 갖다가 만지기에 상당히 편하게 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아주 괜찮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요거 있죠. 마커를 여기다 우리가 탁 찍어요. 예전에 제가 강좌에서 보면은 그 퓨전이나 이게 컬러에서 여기다가 이제 마커를 이렇게 막 찍어 놓고 여기다가 요 키프레임 있죠. 요 프레임을 갖다 놓고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퓨전에서도 뭔가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게 보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마커 찍힌 거. 페어라이트에서도 이게 마커 찍힌 거. 이게 마커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에디트에서 이게 우리가 했을 때 마커를 넣었을 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쉽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좀 메리트 있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일단 전체적인 강좌, 어떤 강좌보다도 다빈치 리조브 17에 있어서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 그리고 다른 데서 좀 주워 들은 거, 그걸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거, 뭐 필요한 거는 뭐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강좌하다가 뭔가 좀 특이한 게 나오고 좀 쓸만한 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팁들을 종종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